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반등하며 이렇게 좀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빅테크 종목들,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여러 가지 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수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1%대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5% 올라가면서 18,000선을 다시금 회복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0.32%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뀐 것 같죠? 네, 다우가 바뀌었네요.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나스닥 위주로 와야 되죠. 자, 어쨌든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 대표주자들 올라와 있네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4%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규합하는 중국의 맞춤형 AI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서버 제조사 인스퍼와 손을 잡고 B20으로 불리는 신규 반도체 출시를 논의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차세대 AI GPU 블랙웰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블랙웰의 일환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퍼 샌들러가 간밤에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12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올렸고요.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분기 보고서가 앞으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어줄 거다라는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테슬라가 무려 5%대 반등,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내년에 시험 생산이 돼서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직접 그 글을 쓴 건데요.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도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따지고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진 셈이라고 합니다. 공장 배치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간 거고요. 외부의 판매 시점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희망한다. 1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호재에 화답을 해주면서 5%의 반등 보여준 거고요. 국제유가는 빠르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결국 8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지지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수요의 이 상당한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WTI가 간밤에 0.44% 하락을 하면서 79.78달러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럼 전체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이 훨씬 더 많은데 가장 중앙에 보이는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버라이즌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주가는 실망감에 6% 하락했지만 다른 통신주로 좀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T모바일 등의 종목들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 움직임을 보자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모두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7% 강세를 보였고요. AMD와 퀄컴도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죠. 이 가운데 주가는 3.4% 올랐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도 2%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빅테크 종목들은 다 오르긴 했는데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좀 쉬어갔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3% 강세, 구글도 올랐고 메타는 EU에서 계속해서 뭔가 제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반등하며 2%대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빨간불 들어오는 몇 가지 종목들이 확인이 되시죠. 통신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종목도 여기 지금 딱 빨간불 들어온 종목인데 연일 두 자릿수 이상 10%대 이상의 하락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을 축소하고 있다. 팔았다라는 소식. 약 한화로 따지면 2조 원 규모의 매도가 출회가 됐는데 주가는 1.4% 하락했고요.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0.3%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에너지주 하락했고요. 그 가운데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의 주가가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3.04% 하락했고요. 엑스모빌, 쉐보론 등의 종목들도 각각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AI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로봇 관련한 모멘텀을 동시에 어저께 뿜어냈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주가는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헬스케어 쪽 확인해 볼 텐데 일라일린이 0.9% 올랐습니다. 잠시 특징주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반면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은 소폭 하락했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대 그리고 CVS도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좀 특징적이었을까요? 네, 먼저 일라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1% 가까이 올랐는데 호재가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중국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시장 진출을 알리게 된 건데요. 지난 6월에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중국으로의 진출을 알리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에서 언제부터 판매가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용량이 공급이 될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재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가는 화답을 해줬고요. 일라일리 1% 가까이 올라서 865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버라이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통신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 맵으로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버라이즌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아쉬웠습니다. 2분기 후불 요금제 가입자 수가 시장을 웃도는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14만 8천 명이 증가가 됐다고 했지만 월가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후 주당 이익은 1.15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됐으나 작년 동기 실적보다는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버라이즌 6%의 급락세 보여주면서 뚝 떨어졌고요. 40달러 하회한 채 끝이 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특징주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종가가 저 아래에 있죠. 264달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전 세계 윈도우 운영체제를 먹통시키면서 주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고요. 목표 주가 줄 하향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배상에 따른 재정적 여파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추정치로만 봤을 때 무려 1조 4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간밤에 6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그리고 2개의 증권사가 주식 평가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항공인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IT 대란 여파로 인해서 델타항공 피해가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에만 미국에서 항공편 5,500편이 취소가 됐다고 하고 2만 1,000편이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델타항공 그 안에서의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간밤에 델타항공이 4% 가까이 떨어졌고요. 43달러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미국 시장 이야기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 네버 슬립은 매일매일 여러분께 미국 주식 컨텐츠, 프리미엄한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증시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 볼 텐데요. 확인해 볼까요? 시장 변동성 커지는 정치의 계절.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을 예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와, 이렇게 복병들이 많이 생기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 등 최근 정치와 관련한 대형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실제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베팅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연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밤 미국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수혜를 볼 거라 예상이 됐던 이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 등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최고 경영자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불확실성을 줄였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풀릴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고요.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정치적 사건이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오히려 미국 재무부가 제공한 유동성 증가는 정치적 불안을 소화할 완충제가 될 것이라는 이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는 의견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를 안고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밤사이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한 3개월 정도 남은 사이에 어떠한 이슈들이 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될지도 주목해 볼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한입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 소식이죠. 옵티머스 출격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라인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의 효율성이나 노동력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가격을 보니까 옵티머스 가격 한 대당 $20,000 이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초반대가 될 텐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는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라인에 배치해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는 내부적으로 로봇을 활용하고 이후 2026년부터는 다른 회사에도 이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의견인데요.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실제로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로봇이 자동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가격은 $20,000 이하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테슬라 어제 밤사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옵티머스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한입뉴스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입은 스포츠로 도약한다. 레딧이 NBA 등 주요 스포츠 리그와의 제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토너먼트 하이라이트 등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비디오 광고 도입에 따른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레딧이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 주요 스포츠 리그와 제휴를 맺고 더 많은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FL, NBA, 또 MLB, PGA 투어, 나스카와의 계약을 발표하면서 이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경기 및 토너먼트 하이라이트, 비하인드 씬 등의 콘텐츠를 이 레딧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텍스트 기반으로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레딧이죠. 비디오 광고 도입이 또 레딧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올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스포츠 관련한 소식 최근에 많이 전달 드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플랫폼인 레딧에서 관련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매출 증가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입뉴스 열어볼까요? 혼란하다 혼란해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델타항공에서 승무원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죠.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 관련한 문제의 후유증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100%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항공 지연이나 취소 여파가 계속해서 있고요. 또 정상화 과정 속에서는 혼란까지 야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델타항공이 지난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로 비롯된 기술 장애 이후에 승무원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기술 장애로 수천 편의 항공이 지연이 됐고 800편 이상의 항공은 취소되기도 했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가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될지 조금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입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좀 갚아내고 있는 기업의 소식인데요. 헤드라인, 빚 갚아나갑니다로 정해봤습니다. AMC 엔터의 이야기입니다. 채권자와 부채 만기를 2029년까지 연장을 하는데 다행히도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약 2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크죠. 175개 극장 임대나 자산 권리 그리고 무비코 이전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AMC 엔터테인먼트가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 24억 5천만 달러의 부채 만기를
2026년에서 2029년 이후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AMC는 175개 극장에서 특정 임대, 자산 및 관련 권리를 새로운 자회사인 무비코에 이전을 하게 됐고요. AMC 브랜드 이름을 포함한 지적 재산도 함께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AMC에게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입뉴스 4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식은 어제 보니까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바로 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웹툰 가능성, 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 웹툰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지난밤 발표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62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네이버 웹툰 지분 100%를 보유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이 웹코믹스 시장과 또 크리에이터 경제의 여러 장기적 성장 테마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또 현재 수준에서는 북미 지역으로의 확장이 큰 기회로 작용을 하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의 긍정적인 위험 대비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웹툰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면서 또 지금이 투자하기에 적기라는 의견을 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얼마 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평은 바로 주가의 급등으로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과연 어떤 가능성에 가장 좀 주목을 했을까요? 네, 우선 해당 애널리스트는 3가지 측면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유에서는요, 한국 기업이 1,300억 달러 규모의 유료 콘텐츠 시장과 또 4,770억 달러 규모의 광고 시장, 그리고 9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여러 시장에서 동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즉 이런 의미는 또 다양한 기회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애널리스트는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 2029년까지 연평균 19%씩 성장을 해서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료 콘텐츠의 성장, 또 광고 수익의 증가, TV 프로그램 및 영화로의 확장 등이 매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마진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3%에서 2026년 14%, 2029년 17%까지 꾸준한 에비타 마진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에비타는 기업의 영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지표로 또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되는 성장이 예측되는 만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런 소식 가운데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주가 상당히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지난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평가 덕분에 16.97%, 거의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23.8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웹툰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NBA TV 판권을 두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아마존의 맞대결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22일에 NBA의 매칭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매칭 권리는 기존 계약자가 제3자에 의해서 제시된 제안을 매칭, 즉 동일한 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NBA TV 판권을 보유한 기존 계약자인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NBA와의 계약 완료 직전에 해당 권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NBA는 기존 계약자인 ESPN 그리고 2개의 신규 파트너인 NBC와 아마존과 향후 11년 동안 총 76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연간 약 18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이 오랜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해서 독점 및 비독점 협상 기간 동안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입찰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동을 했다며 또 유감스럽게 NBA는 다른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덧붙였고요. 이에 따라서 매칭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NBA가 사실 기존 계약자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보다 아마존을 선택한 데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 쪽이 더 많은 구독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NBA 측에서는 아마존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A 입장에서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권리 행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요. 만약 NBA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법정 공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는데 NBA는 아무래도 아마존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글로벌 구독자는 약 2억 명에 달합니다. 이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스트리밍인 맥스의 약 1억 명보다 2배나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NBA 입장에서는 많은 구독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도 궁금하지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뭔가 잃게 될 텐데 이 때문에 어떻게 좀 주가가 출렁였을까요? 네, 이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주가는 1.38% 하락하면서 8.55달러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올해 들어 이 기업의 주가 살펴보면 낙폭은 조금 다소 컸습니다. 26.67%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에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아마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존 프라임에 대한 매출이 과연 클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실제로 어떨까요? 아마존 프라임 계속해서 매출을 증대하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포츠와의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대적인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 NBA 관련한 컨텐츠가 붙는다면 그 아래 관련한 굿즈 같은 게 또 만들어져서 판매량을 또 증가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NBA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WNBA도 인기가 많아서 요거 좀 판권이 좀 비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가격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네네. 근데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좀 이런 걸 유치해 오면서 구독자를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또 이런 OTT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또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사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NBA를 놓치게 돼서 뭔가 큰 동력 하나를 잃는 게 될 텐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 증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매일매일 여러분께 미국 주식 관련한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세요.